행설수설 에피소드 1 돈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행설수설 맞습니다. 말장난입니다. 어찌 보면. 하지만 여기에 제 나름의 논리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기저기 혹은 이것저것 여러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가지 영어 혹은 국어 단어 위주로 그런 관련 표현들을 한번 되짚어 보고요. 더불어 인문학적 지식도 함께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 기대감에 이 클립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행설수설이 어찌 보면 말장난이라고 했는데 그 말장난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바로 일단 먼저 PUN, 펀, 말장난 또는 언어 유희라고 하죠. 이런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에피소드라는 말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에피는 접두사죠. 접두사로 D 내지는 꼴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어디는 길을 의미하는데 여행자가 길을 간다 라고 하면은 여기저기 거쳐가는 이 행선지 중에서 순서에 따라 여러 행성지를 지나간다 보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뒤이어지는 길, 즉 가게 되는 길 위에서 듣게 되는 여러 가지 말. 그래서 이게 뒤이어지는 여러 가지 말 또는 이야기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 본격적으로 한번 돈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냥 두서없이 아무거나 얘기하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름의 이야기 전체적인 흐름의 순서나 그 구성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화폐 자체의 가치에 따른 화폐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실제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영어와 국어 관련된 표현들, 그리고 세 번째로 범위를 더 확장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잡아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돈의 또는 화폐의 인문학적 의미에서의 성질 및 특징 같은 거랄까요? 이런 거를 한번 정리해 봄으로써 에피소드 1 돈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폐 자체의 가치에 따른 이 화폐 종류에는 어떤 게가 있냐? 실물화폐, 명목화폐 두 가지가 있죠. 이게 실물화폐는 우리는 금과 은과 같은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으면서 교환 가치를 지니는 이런 화폐들을 실제로 실물화폐라고 하죠. 그 다음 명목화폐, 그 자체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혹은 그 위에 새겨진 이 가치만큼 교환 가치를 지니는 화폐가 바로 명목화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실물화폐, 명목화폐를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실물화폐는 commodity money라고 하죠. 명목화폐는 fiat money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 표현 중에서 fiat money, 발음이야 fiat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를 잘 보셨다면 그 이탈리아 자동차 제조업체 피아트와 프랑스 제조업체니까 르노르트, 이 두 회사가 합쳐서 세계 3대 자동차 제조업체로 발돋움할 거라는 뉴스를 잘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피아트라는 자동차의 이름, 이 피아트 발음이나 철자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영어로 읽을 때는 fiat이라고 하죠. 이 fiat이라는 말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명령, 지시, 혹은 프랑스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게 종교적 의미에서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또는 절대자의 말씀대로 그렇게 될지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자, 그 다음
commodity money. commodity가 우리가 그 사전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일상용품이라는 말로 뭐 해석이 돼 나올 텐데요. 자, 이 commodity 대신에 대신은 아니고요. 이 commodity와 같은 어근을 가지는 단어들이 뭔가 있나? 자, 먼저 MOD가 있고요. 그 다음 mother이 있죠. 그 다음 accommodation 있죠. 이 모드에서 나오는 modify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MOD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의 어근이냐, 뭔가를 측정한다라는 뜻이죠. measure. 측정된 측정값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드가 측정에서 나온 값, 딱 정해진 값,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의 의미를 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드가 방식, 양식, 뭐 있는 그대로 그냥 모드라는 의미도 갖고요. mother은 다른 사람의 기준이 표준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래, 뭐 mother 또는 여기서 발생되어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뭐 리모델링 이런 말을 할 텐데 그 mother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당연히 발생되어 나올 것이고, accommodation 이 기준에 맞추다. AC가 원래는 접도 AD가 오죠. 근데 뒤에 C 때문에 자동화 현상이 일어난 거고, 이 기준에 맞춰 AT가 붙으면 make 만들다니까 어떤 기준에 맞춰서 누군가에게 충분히 내세워서 말할 수 있다, 즉 보여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ccommodation 기준에 맞춰서 뭔가를 준비해 놓다 라는 뜻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이게서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뭔가를 제시하다라는 뜻에서 뭔가를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이런 의미가 다 있죠. 거기 이놈의 명사형이 accommodation, 즉 숙박시설, 수용 이런 것도 다 의미를 가지게 되고, modify는 IFI가 붙어도 이건 make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 양식을 만들다니까 이 기준과 양식을 벗어난 부분을 기준과 양식에 맞춰서 만들다라는 뜻이니까 뭔가를 수정하다, 바꾸다, 고치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보다시피 이 money라는 단어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money. 자, 그러면 money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표현일까요? 이 money. 자, 이 머니를 이야기하려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를 더빙을 한 거죠. 로마가 그리스를 침공을 하고 정복을 하면서 그 그리스의 우수한 이 문화적 측면을 파괴한 게 아니라 그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 신화의 최고 신은 누구냐? 주피터이죠. 이 주피터의 와이프가 누굽니까? 주노입니다. 자, 이 주노는 우리가 흔히 6월달, 6월, 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준에게, 즉 주노에게 바쳐진 달, 그래서 준입니다. 그리고 이 주피터는 신들의 제왕이고요. 그거의 와이프다 보니까 이건 사람 사는 위치랑 비슷할 겁니다. 사람이 뭐 한 가정을 이룬다. 그러면 가장이 있을 거고, 그 가장은 뭐 외적인 일을 담당한다면 내적인 일, 집안 일을 담당하는 건 아무래도 뭐 아내 또는 보조자의 역할일 텐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실제로 주노를 기리기 위해서, 그 신화의 나라 아닙니까? 여기 이 주노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신전이 바로 모네타 신전입니다. 이 신전을 만들어서 주노를 기리면서 실제로 여기에서 돈을 찍어 만들죠. 그 돈을 또는 금전을 재정적인 이런 의미의 형용사가 먼저 발생되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마너테리라고 하죠. 이 마너테리는 어디에서 많이 접하게 되느냐?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단어이고요. 그래서 먼저 마너테리, 돈을, 금전을 이런 의미를 먼저 접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뒤에 나온 단어가 바로 money입니다. 자, 그 다음
실제로 이 모네타, 즉 준호를 기르기 위한 이 신전이지만 여기에서 실제로 돈을 찍어냈다고 했습니다. 자, 요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돈을 찍어내는 것이 어딜까요? 우리 한국조폐공사. 그 한국조폐공사와 같은 이 돈을 담당하는 것, 뭐 조선시대야 상평창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서 만든 게 상평통보 아닙니까? 자, 그렇듯이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뭐예요? 민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MINT 민트, 즉 여기서 보시다시피 영어에는 IAU 5가지 모음이 있습니다. 그 모음이 있지만 모음이 서로 변화를 해요. 소위 말하는 모음 변환인데 이 모음이 모음끼리 변화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컨트롤의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MINT 민트가 바로 돈을 만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이 당시에 찍어내던 돈은 동전입니다. 그 동전이지만 실제로 금화, 은화와 같은 실물화폐입니다. 실물화폐. 그게 아까 뭐 실물화폐, 즉 명목화폐는 일반적으로 은행권 내지는 지폐라고 했는데 실물화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물화폐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친숙한 파운드화. 옛날에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금화였죠. 그러니까 실물화폐였고요. 그 다음 고대 그리스에서 쓰던 드라크마. 자, 그 다음 그리고 리디아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죠. 그 일렉트럼이라는 금화. 그리고 실제로 로마에서 쓰던 솔리두스라는 이 금화도 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실제로 실물화폐였답니다. 자, 그 다음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네타, 저 준호를 기르는 신전에서 돈을 찍어냈는데 실제로 이거는 지폐는 아닐 거고요. 당연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전일 겁니다. 동전. 자, 그럼 이 동전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전이라 하면 코인이 등장하죠. 자, 이 코인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폐는 뭡니까? 빌과 노트가 있는데 이 빌은 미국식 영어에서 지폐를 의미하고 노트는 영국식 영어에서 지폐를 의미하죠. 하지만 이 빌과 노트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다른 클립에서 또 이 단어들에 관련된 표현들을 잡고 할 때 얘기를 해보겠지만 빌은 뭐 일반적으로 법안이라는 뜻도 있고 새의 불이, 노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책, 뭐 노트북의 줄임말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소형 컴퓨터를 얘기할 때 노트북 컴퓨터 이러면은 우리는 노트북 하면 알겠지만 서양권 국가에서는 노트북 이러면 공책의 의미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노트북, 즉 컴퓨터를 얘기하면 노트북과 컴퓨터까지 같이 붙여서 노트북 컴퓨터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게 오해의 소지를 더 줄일 수 있는 표현일 거고요. 자, 그럼 이 코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코인이 자, 고대 라틴어에 페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뭘 의미하느냐? 소를 의미하죠. 소. 이 소가 아무래도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재산 목록 1호죠, 거의. 이 소가 없으면 일이 될 수가 없으니까 소가 실제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그 일을 했었었고요. 실제로 여기서 소가 항소라는 영어 단어가 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불이 이 기계가 나오고 꾸벅꾸벅 졸고 일을 안 하게 됐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가 불도저 아닙니까? 도저가 꾸벅꾸벅 졸다니까. 한 소를 꾸벅꾸벅 졸게 만든 기계 장치라는 뜻에서 불도저가 나오는데, 자, 이 페쿠스 소란 말이죠. 이 소를 재산 목록 1호라 했고 실제로 이 재산이고 돈이고 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서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표현이 바로 피큐니얼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소이라는 의미에서니까 소가 재산이라고 그랬죠. 이게 재산은 금전상을, 재정상을 요즘으로 치면 파이낸셜하고 똑같이 쓰일 수 있는 표현이겠죠. 자, 여기에서 앞에 B라는
철자와 뒤에 ARY 떨어져 나가게 되면 큰이가 나왔죠. 여기가 발음이 변경돼. 그러면 코인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코인. 우리 코인을 얘기할 때 앞머리를 H, 즉 헤드의 줄임말, 이 꼬리 뒷면을 T라고 하죠. 겔이라고 하죠. 자, 이거 이제 충분히 유추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코인이라는 단어는 페쿠스, 소라는 고대 라틴어에서 유래가 된 것을 확인해 봤다시피 이 동전을 왜 앞면을 머리 H, 꼬리를 T라고 할 수 있는 하느냐? 이것은 소의 머리와 꼬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H와 T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코인 됐고요. 자, 그다음 그러면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이 말들이 자, 돈 일반적으로 돈 이래도 되지만 우리가 속된 표현도 우리 말로는 쩐이라고 하고 실제로 우리 돈의 단위는 원이라고 하죠. 이 둥글 원자 아닙니까? 돈이 둥거니까. 그러면 이 발음을 중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둥글다라는 뜻의 이 원을 위안이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우리 아시다시피 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돈 이게 뭐 속된 의미를 갖는 이 돈의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실제로 이게 이제 제가 클립을 찍어 보니까 실제로 전체 주제 마지막까지 가면 이게가 한 40-50분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1편, 2편, 3편 이래가지고 나뉠 건데 그 중에 이제 1편 이 돈의 화폐 종류 그리고 돈이 뭐 실질적으로 돈이라 하면은 뭐 지폐다 코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정도 얘기만 하고 1편을 마무리할 텐데 이 돈의 속된 의미 뭐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쩐이라고 하듯이 자, 이 영어 속에서도 이 돈을 가리키는 속된 말들이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 바, 그린백, 데더 프레그란츠 정도가 있을 겁니다. 자, 도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밀가루 반죽입니다. 자, 밀가루는 뭡니까? 그들의 주식이죠. 밀가루로 반죽을 쳐서 밀가루 반죽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빵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밀가루 반죽으로 반죽을 쳐서 빵을 만들어서 팔면 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도우가 돈의 속된 의미로 써질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이 버그라는 것은 실제로 버그는 수사성, 안사성 할 때 그 사성들 중에서 수사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버그는 외국 돈을 다 지칭하는 건 아니고 달러에 국한해서만 실제로 달러의 속된 표현으로 버그를 하죠. 뭐 책임이라는 뜻도 있고요. 버그는 그래 이거 얼마냐? 이 달러다. 이 달러가 $2가 아니고 $2 뭐 이런 표현을 하고 Don't pass the buck to me 이러면 그 표현적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지 마라라는 표현으로 버그의 책임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자, 그린백, 파란 뒤면 이거는 실제로 미국이 시빌 월이죠. 미국의 남북 전쟁을 우리 뭐 한국이야 코리안 월이라고 하지만 이 시빌 월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남부 동맹과 북부 연합으로 나뉘는데 북부 연합 쪽에서 실제로 전쟁을 하는데도 엄청난 양의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했던 엄성격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것도 돈의 의미로서 그린백. 근데 그 종이 조각, 그 엄의 뒷면이 녹색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린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의 달러를 한번 잘 보시면요. $100, $50, 뭐 $20,
10달러 이런 걸 잘 보시면 그 달러의 표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통 누굽니까? 돌아가신 대통령들입니다. 그래서 데드 프레지던트도 돈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라는 것 정도 하나 알아주시고 시간 관계상 1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편, 3편은 조만간에 또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